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훨씬 더 냉정한 법칙을 따른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구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았고 수억 원을 벌기도 잃기도 하는 과정을 보아왔다. 그 과정에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 돈은 결코 우연히 움직이지 않는다. 돈은 반드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로 흐르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빠져나간다. 이 간단한 원칙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에 남는 것이 없다.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돈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에 집중해 살아왔는가? 돈을 쓰는 것에 집중했는가? 아니면 돈을 버는 것에 집중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소비적 사고를 가진 조직은 성장할 수 없고 생산적 사고를 가진 조직은 반드시 기회를 잡는다. 사람도 똑같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돈이 들지 않는다. 자연, 예술, 산책, 가족의 시간. 그러나 그 공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시간을 사주는 것이 바로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았고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말했다. 내 시간을 팔기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돈은 기회를 가져오는 에너지다. 가난하던 시절에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업이 성장하고 더 큰 규모의 자원을 다루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차를 타고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회를 준다. 이것이 세상의 냉정한 현실이다. 원망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현실을 인정해야 성장한다. 돈에 안목이라는 것이 있다. 안목이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읽어내는 힘이다. 이 힘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잃고 이 힘이 있으면 가진 것이 적어도 늘어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어도 몇 년 안에 빈털터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월급에서도 자산을 쌓아 올린다. 이유는 단 하나다. 돈을 다루는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다. 머물 이유가 없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 돈은 흐른다. 가만히 머무르는 법이 없다. 소비하는 사람에게서 창조하는 사람에게로,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로, 책임을 미루는 사람에게서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로 흐른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흐름을 수천 번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잔고가 쌓인다. 이는 운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의 차이다. 돈을 끌어오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들어올 틈을 만들어야 한다. 쓸데없는 소비, 잡다한 물건, 불평, 원망, 비교 이런 것들이 마음과 삶의 공간을 가득 채우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없다. 기업에서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생산성이 오르듯 사람의 인생에서도 비우는 과정 없이 더 나은 환경은 절대 오지 않는다. 나는 평생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얻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돈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는다. 돈은 태도를 보고 움직인다. 정직한 태도, 책임 있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 그리고 가치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에게 간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모이고 기회는 결국 돈의 형태로 돌아온다. 세상이 복잡해 보이지만 돈이 움직이는 원리는 단순하다. 돈은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흐르고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을 떠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오늘의 당신은 과거 당신이 바라던 모습이다. 그리고 1년 후, 5년 후 당신이 누릴 최고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태도가 결정한다. 돈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고
태도에서 나오고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돈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내가 평생 기업을 일구며 배운 돈의 본질이다. 사람들은 종종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이런 사실을 배웠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 능력이 없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이는 돈의 숫자보다도 시간을 누가 통제하느냐에서 갈린다. 노동소득은 당신의 시간을 남에게 파는 것이다. 반면 자산소득은 당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당신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구조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자유의 차이고 자유의 차이는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젊은 시절 회사를 세우기 전 깊이 고민한 적이 있다. 과연 나는 평생 내 시간을 세상에 팔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내 인생을 갈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팔며 살아간다. 월급이라는 이름으로 안정감을 위장해 주지만 실상은 시간을 잃고 기회를 잃는 구조다. 하루 8시간, 일주일 50시간을 일하면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자유를 잃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시간의 자유는 사치가 아니다. 선택권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힘이다. 이 힘은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동에는 한계가 있다. 몸이 지치면 멈추고, 나이가 들면 줄어들고, 회사가 흔들리면 사라진다. 그러나 자산소득은 스스로 일한다. 내가 잠든 시간에도 흘러오고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도 움직인다. 이것이 자산의 힘이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구조를 만들어라. 노력으로 버는 돈은 당신의 한계만큼밖에 벌 수 없다. 그러나 구조로 버는 돈은 당신의 능력보다 큰 결과를 만든다. 기업을 세우는 이유도, 투자를 하는 이유도, 자산을 쌓는 이유도 모두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월급이 적어서 투자할 여유가 없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다. 투자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다. 나는 어려웠던 시절에도 늘 일정 금액을 남겨두고 나의 미래에 투자했다. 그 습관이 나를 만들었다. 돈이 없을 때의 투자는 금액이 작은 대신 습관을 만든다. 습관이 만들어지면 금액이 커졌을 때 기회를 잃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자산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자산은 당신에게 시간의 독립권을 준다. 이 독립권이 있어야 더 큰 아이디어를 만들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에게는 창조가 없다. 불안 속에서는 어떤 혁신도 나오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시간의 자유가 왜 중요한가? 사람은 누구나 생각할 시간, 배우는 시간,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하느라 그 시간을 갖지 못한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구조에서는 결코 큰 성장과 도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존을 벗어나야 비로소 성장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산소득, 즉 시스템이다. 내가 말하는 자산은 단지 부동산이나 주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바로 무형자산이다. 지식, 경험, 해결, 능력, 신뢰, 평판, 이것들이 돈을 끌어오는 근본적인 자산이다. 그리고 이 무형자산이 결국 유형의 자산을 만들어낸다. 무형이 유형을 만들고 유형이 다시 무형을 강화한다. 이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돈 없는 사람이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 하면 꿈 같은 소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면 먼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확인하라.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당신의 10년을 결정한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남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과 그의 시간을 자신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1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에 서 있다. 나는 이 차이를 수도 없이 보았다. 결국 위대함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고 작은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생긴다. 시간의 자유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돈에 대한 태도.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다룰 수 없다. 돈을 죄악시하는 사람은 돈을 끌어올 수 없다. 돈을 좋아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돈을 움직일 수 있다. 나는 평생 돈을 존중했다.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가져오는 기회와 책임,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존중했다. 이런 태도가 결국 더 많은 자원을 나에게 모이게 했다. 결국 시간의 자유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다. 자산을 만들고 태도를 바로잡고 흐름을 이해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돈은 당신의 시간을 해방시키는 도구이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시간을 가진 자가 인생을 가진 자다. 사람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직원을 지켜보았다.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어떤 직원은 몇 년 뒤 자산을 쌓고 어떤 직원은 늘 제자리였다. 그 차이는 능력보다도 사고의 방향에 있었다. 어떤 이는 돈을 쓰는 것에 집중하고 어떤 이는 돈을 버는 구조를 고민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격차가 아니라 벼랑이 된다. 소비중심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얼마를 쓸 수 있을까? 반면 가치중심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무엇을 만들어 돈이 들어오게 할까? 이 두 사람은 같은 도시에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뉴스를 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 나는 평생 가치 창출이라는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게 느꼈다. 기업은 소비하는 조직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조직이다. 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치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돈이 머물지 않는다. 돈은 언제나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에게 간다. 소비중심 사고는 인생을 작고 빠르게 만든다. 원하는 것이 생기면 먼저 소비를 생각하고 돈을 보면 먼저 지출부터 떠올린다.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나눴을까부터 계산한다. 이 사고방식은 절대 부를 만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비는 한계가 있지만 가치 창출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소비는 습관이지만 창조 또한 습관이다. 그 습관의 시작은 아주 작은 질문 하나이다. 이 일로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같은 회사, 같은 연봉 환경에서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성장한다. 돈은 흘러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지출에 집중하는 사람에게서 수입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사실이다. 지출을 고민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지출만 늘어난다. 수입을 고민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을 만든다. 세상의 불평등은 복잡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단 하나, 어떤 질문을 하며 사는가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들은 늘 지출과 문제만 바라본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기회와 대안을 본다. 이 차이는 하루는 미미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나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 격차가 결국 태도의 차이임을 확인해 왔다. 가치 창출 사고는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본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이 경험을 어떻게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지금 하는 일이 내 10년 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은 불평을 멈추게 하고 책임을 강화하고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다. 돈을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절약은 새는 돈을 막는 기술일 뿐 부를 만드는 기술은 가치 창출이다. 절약만으로는 절대 자유를 얻지 못한다. 돈을 버는 구조, 즉 가치가 돈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갖춘 사람만이 자유를 얻는다. 나는 내내 사람을 보면서 깨달았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결국 인생을 만든다. 어떤 사람은 소비에서 인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치에서 인생을 만든다. 그리고 세상은 가치에서 인생을 만든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준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돈은 가치를 따라 움직인다. 가치가 없으면 돈도 없다. 소비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한계가 생긴다. 하지만 가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확장되기 시작한다. 이 차이가 곧 부의 차이이고 자유의 차이며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는 시발점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큰돈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살 것 같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일구며 수없이 보아왔다. 돈이 많다고 해서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손에 들어간 돈은 마치 손바닥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결국 흘러가 버린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5년 안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다. 단 하나의 이유, 돈을 다룰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란 기본적으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붙는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머물 이유가 없다. 내가 가난했던 시절 배운 것은 한 가지였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룰 줄 몰라서 불행해지는 것이다. 큰 돈을 얻은 사람이 오히려 불안과 낭비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은 자신이 갑자기 얻은 부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한다. 실력 없이 얻은 부는 실력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와 같다. 돈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 첫째, 돈을 쓸 계획은 많지만 벌 계획은 없다. 둘째, 돈을 지키려는 마음은 있지만 돈을 굴릴 지식은 없다. 셋째, 현재의 소비는 정확히 계산하면서도 앞으로의 가치는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 나는 여러 사업가들을 지켜보며 확신했다. 돈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가치가 없는 소비를 단칼에 끊는다. 둘째, 돈을 키우는 구조를 먼저 만든다. 돈은 구조가 없으면 머무르지 않는다. 구조가 있으면 작게 시작해도 반드시 커진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태도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태도가 바뀌어야 부자가 된다. 준비된 사람은 작은 돈도 크게 만들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큰 돈도 작게 만든다. 돈을 갑자기 얻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착각을 한다. 첫째, 이 돈은 계속 있을 것이다. 둘째,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부자란 돈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떠나지 않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 부자다. 돈은 쉽게 얻은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본 세상은 그랬다. 돈을 잃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현재의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아직 능력을 쌓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과를 이룬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파멸의 가장 빠른 길이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면서 깨달았다. 사람이 가진 돈의 크기는 그 사람의 능력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 균형은 무너진다.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얻은 큰 돈은 오히려 짐이 되고 혼란이 되고 삶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의 핵심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습관, 태도, 구조, 그리고 가치관이 결정한다. 돈은 결국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남는다. 그리고 그 그릇은 절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부는 행운이 아니라 능력의 총합이다. 돈을 잃는 사람은 능력보다 큰 돈을 가진 사람이고 돈을 지키는 사람은 돈보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을 나누고 부를 만들고 돈의 흐름을 좌우한다. 돈이라는 것은 결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이 있다. 바로 가치, 능력, competence, 거래, transaction.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돈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먼저 가치다.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 머물지 않는다. 돈은 언제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흐른다. 나는 직원을 채용할 때도 스펙보다 가치의 가능성을 보았다. 가치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지만 가치가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진다. 돈은 결국 성장하는 사람에게 남는다. 두 번째는 능력이다. 능력은 가치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다.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어도 그 가치는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수많은 기업가들을 지켜보면서 능력 없는 가치는 공허하고 가치 없는 능력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했다. 능력이 가치의 크기를 결정하고 가치는 능력이 향할 방향을 정한다. 능력을 키우지 않고 부를 기대하는 것은 기초가 없는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 잠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곧 무너진다. 돈은 허약한 기반에 머물지 않는다. 세 번째는 거래다. 거래는 가치와 능력이 실제 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거래라고 하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거래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진다. 아이디어, 신뢰, 시간, 노력, 해결책, 감정, 정보, 모든 것은 거래의 형태로 교환된다. 이 교환이 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돈은 지속적으로 흐른다. 반대로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돈은 떠난다. 나는 평생 신뢰 자본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형 자산이다. 신뢰를 잃으면 거래가 끊기고 거래가 끊기면 돈의 흐름도 멈춘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거래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다. 상대가 지불한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받았다고 느끼게 하라.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돈이 끊임없이 돌아온다. 돈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다. 가치, 능력, 거래, 이 구조를 이해하고 반복한다는 점이다. 가치를 키우고 능력을 연마하고 거래를 확장한다. 이 구조가 단단해질수록 돈은 한 사람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반대로 돈을 잃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거꾸로 이해한다. 거래부터 늘리려 하고 능력을 무시하며 가치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은 결국 일시적으로는 돈을 만질 수 있어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돈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늘 이 원칙을 잊지 않았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가치가 명확해야 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능력을 키워야 하며 시장의 거래 속에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충돌하거나 부족해지면 회사는 반드시 흔들렸다. 개인의 인생도 같다.
가치 없는 인생은 흔들리고 능력 없는 인생은 지치며 거래 없는 인생은 고립된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다룬 사람이 결국 부를 만들고 유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한다. 돈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돈은 가치, 능력, 거래라는 세 축이 제대로 작동한 뒤에야 따라오는 것이다. 돈을 직접 돋는 사람은 늘 돈을 잃고 구조를 세운 사람은 돈이 스스로 찾아온다. 이것이 내가 평생 경영을 하며 배운 돈의 가장 본질적인 법칙이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한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소득. 그러나 나는 평생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확인했다.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도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은 명확한 원칙을 따른다. 공간이 없는 곳에는 머물지 않는다. 물리적인 공간도 정신적인 공간도 예외가 없다. 나는 사업을 하며 늘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이 불필요한 재고를 끌어안으면 비용이 늘어나고 조직이 낡은 관행을 붙잡으면 혁신이 막힌다.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다. 쓸데없는 소비, 지나친 소유, 의미 없는 약속들, 쓸모를 잃은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통로를 좁히고 새로운 기회의 진입을 막는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돈이 들어오면 정리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한다. 정리를 해야 돈이 들어온다. 물건이 많으면 공간이 없고 감정이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불만이 많으면 감사가 사라진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돈은 떠난다. 돈은 항상 감사의 태도와 연결된 에너지를 따라 움직인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다. 무엇을 버릴 줄 아는가가 결정한다. 내가 젊은 시절 배운 것 중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얻을 줄 안다. 돈을 끌어오고 싶다면 먼저 짓눌린 마음과 삶의 무게를 덜어내야 한다. 삶의 공간이 비워지면 그 틈으로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경영자로서 수차례 확인한 현실적 법칙이다. 또한 비움은 단순히 물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적 공간의 정리가 더 중요하다. 불만, 비교, 원망, 후회, 이 감정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여유가 없다. 감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간만큼 당신의 인생은 기회를 잃는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음속 잡동사니를 치워야 진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영자는 복잡한 소음을 제거하고 본질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개인의 인생도 똑같다. 본질을 남기고 나머지를 비워야 한다. 저임금은 고임금을 막는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사고방식, 익숙함에 안주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모두 정리해야 할 것들이다.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의 일상, 이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돈은 결국 여백을 향해 흐른다. 비워진 곳, 여유가 있는 곳, 준비된 곳으로 간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뿐이다. 나는 새로 들어올 돈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가? 비움은 고통스럽다. 익숙한 것을 떨구는 일이고 편안함을 내려놓는 일이며 과거의 나와 결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비움을 견딘 사람이 결국 더 크게 채운다. 기업도 사람도 돈도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다. 잡다한 것들을 버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더 큰 것을 담을 자격을 가진다. 당신이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그 답이 결국 당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사람의 마음가짐은 결국 그 사람의 재산을 만든다. 이는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경영과 삶을 통해 확인한 냉철한 법칙이다.
사람들은 흔히 감사의 힘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기업을 세우고 위기를 넘기며 확신했다. 감사가 없는 조직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의 여백을 만들고 불평은 마음의 공간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돈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 공간은 생각의 여유이자 태도의 여유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마음을 채우는 순간 그 공간은 즉시 사라진다. 이런 사람에게 돈은 절대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어느 젊은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운을 먼저 소모한다.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쌓이지만 운은 불평하는 순간 빠르게 사라진다. 불평은 스스로 만든 실패의 신호다. 그리고 돈은 그 신호를 매우 정확하게 읽는다. 반면 감사를 아는 사람은 다르다. 이들은 작은 기회에서도 가치를 발견한다. 작은 성과에도 배우려 하고 작은 실패에서도 성장할 여지를 찾는다. 이 태도는 결국 더 큰 기회를 끌어온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이런 사람들에게서 항상 더 큰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감사는 결국 자기 상태에 대한 인식 방식이다. 지금 가진 것이 많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의미를 볼 수 있어 감사한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멘토에게서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다. 받기 전에 먼저 주어라. 처음엔 납득하기 어려웠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왜 먼저 주어야 하는가? 그러나 한번 실천해 본 뒤 나는 깨달았다. 먼저 주기는 돈을 잃는 일이 아니라 가치의 흐름을 여는 일이었다. 사람이 먼저 주면 돈은 나중에 따른다. 사람이 먼저 다치면 돈은 즉시 떠난다. 이것은 거래의 원칙으로도 인간관계의 원칙으로도 동일하다. 불평은 감사를 막는다. 그리고 감사가 막히면 돈의 흐름도 막힌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구조다. 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이 나빠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인생이 나빠지는 것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현재의 모든 것을 부족함으로 인식한다. 부족함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와도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면 배울 수 없고 배울 수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며 성장하지 못하면 돈은 떠난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다르다. 감사함은 마음을 넓히고 넓어진 마음은 결국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올 통로가 열린다. 나는 이 원리를 기업 성장 과정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다. 불평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능력은 사람을 키우지만 습관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감사는 돈을 부르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다. 불평은 작은 기회도 놓치게 하지만 감사는 작은 기회도 크게 만든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결국 돈의 흐름을 만들고 운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상하리만큼 강해진다. 나는 수많은 인생과 조직을 보며 이를 확인했다. 벼랑 끝에 몰리면 누구나 살기 위해 집중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해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악을 벗어난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멈춘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갈라놓는 지점이다. 사람들은 고통을 벗어나는 데에는 전력을 다한다. 그러나 고통을 벗어난 뒤 더 올라가는 법은 배우지 않는다. 내가 본 가장 큰 안타까움은 이 지점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생존을 벗어난 뒤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왜 이런가?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은 익숙한 수준에서 안정을 느끼고 안정이 생기면 감사를 잊고
감사를 잊으면 성장을 멈춘다. 최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나 이 말이야말로 인생을 잠식하는 가장 무서운 말이다. 나는 어떤 단계에서든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경계했다. 그 순간 변화가 멈추고 멈춘 순간 책임도 기회도 작아진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이제 무엇을 바꿀 것인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작은 안정을 버리고 더 큰 단계를 준비한다. 나는 기업을 키우면서 단계의 개념을 명확히 보았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뛰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면 조직은 느슨해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해졌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다. 살만해지는 순간이 바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현실은 냉정하다.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후퇴하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경쟁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악을 벗어난 후 진짜 중요한 것은 감사에서 출발한 새로운 목표 설정이다. 감사는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기준을 낮추는 순간 사람은 편안함에 안주하고 안주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내가 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법을 매일 생각하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사람은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 반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최악을 벗어난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속인다. 나는 과거보다 나아졌으니 성공하는 중이다. 그러나 성공은 비교로 판단할 수 없다. 성공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남이 아닌 자신이 만든다. 최악을 벗어나면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감사는 여기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간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감사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나아졌지만 더 나아가려 하지 않는 인생이다. 고통을 벗어난 순간 멈추는 사람은 결국 다시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그러나 고통을 딛고 기준을 높인 사람은 다시는 동일한 단계로 돌아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최악을 벗어났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올라가라. 올라가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확인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가치란 스스로 알아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가치를 모르면 돈은 오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가진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를 누가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돈은 노력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보상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치를 인식하는 첫 단계는 자신이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능력을 평범함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이런 사실을 배웠다. 사람이 쉽게 하는 일일수록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치는 반드시 희소성에서 나온다.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내는 사람, 남이 오래 걸리는 일을 빠르게 하는 사람, 남이 귀찮아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시장에서 인정받는다. 그러나 가치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치를 돈으로 전환하는 능력, 즉 가치의 화폐화 모네타이제이션가 필요하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 점을 누구보다 깊게 느꼈다. 아무리 뛰어난 가치를 가져도 그 가치를 시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가공하지 못하면 그 가치는 빛을 보지 못한다. 가치를 돈으로 바꾸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치의 명확성. 둘째, 가치의 전달력. 셋째, 가치의 교환 구조. 첫째, 가치는 명확해야 한다. 모호한 가치는 아무도 사지 않는다. 나는 열심히 한다. 나는 성실하다. 이런 말은 가치가 아니다. 가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둘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남이 보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전달력은 말투나 태도, 신뢰와 책임감, 그리고 결과물의 질에서 나온다. 나는 기업에서도 사람에게서도 이 전달력의 차이가 평생의 소득 차이를 결정하는 것을 보았다. 셋째, 거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치는 거래가 일어나야 비로소 돈이 된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어디에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돈을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는 태도다.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돈이 머물 이유가 없다. 자신을 헐값으로 대하는 사람은 시장에서도 헐값으로 평가받는다. 반대로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교환할 기회를 스스로 끌어온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확신했다. 돈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키우고 그 가치를 시장에서 쓰이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치를 인식하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돈을 먼저 보지 말고 가치를 먼저 봐라. 가치를 키우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경영 속에서 얻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정확한 진리 중 하나다. 사람들은 돈 버는 법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사람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돈 버는 법을 모른다는 말은 실은 제대로 된 사람에게 배운 적이 없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방식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방식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고 또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젊은 시절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집요할 만큼 관찰했다.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이 모든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르지만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문제를 기회로 본다. 둘째, 가치를 남기려 한다. 셋째, 돈을 존중한다. 넷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다섯째,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무서워하고 돈을 의심하며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결정을 미루다 기회를 놓친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고 훈련이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그래서 나는 후배나 직원을 볼 때 언제나 이렇게 조언했다. 돈을 버는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라. 그러면 결국 그들의 능력이 내 것이 된다. 모방은 열등한 행동이 아니다. 모방은 성장의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기업의 시스템을 모방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방식을 더할 때 비로소 경쟁력이 생긴다. 모방은 창조의 반대가 아니다. 모방은 창조의 출발점이다. 배우고 따라하고 반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해석이 생기고 그 해석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계속해서 배운다는 점이다. 그들은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한계를 계속 넓힌다. 반대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지 않고 배우더라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배웠으면 당장 실행하라. 실행 없는 배움은 아무 가치가 없다. 지식은 써야 자산이 되고 행동해야 능력이 된다.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원리다. 그들이 어떤 상품을 팔았는가 보다 그 상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구조로 시장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잘하는 사람을 질투하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확인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모방하는 사람은 결국 능력자가 된다.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일하는 법, 그들의 태도와 기준을 반복적으로 흡수한 사람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성공은 결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누구에게서 배우는가가 결정한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반복하고 배우는 사람은 축적한다. 이 축적이 쌓여 돈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돈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 흐른다. 배움을 대하는 태도가 곧 당신의 한계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사람에게 돈은 기꺼이 기회를 열어준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한 가지 확실한 원리를 배웠다. 금전거래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가치다. 사람들은 거래를 단순히 사고 파는 행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래는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진다. 거래란 곧 상대가 지불한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과정이며 이 원칙이 지켜질 때 돈은 지속적으로 흐른다. 나는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 거래의 기준은 시장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 없는 거래는 오래가지 못한다.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뿐 결국엔 반드시 무너진다. 왜냐하면 거래는 돈보다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이 떠나면 돈도 떠난다.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은 거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가치를 덜 제공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기회를 잃는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가혹하지만 현실이다. 나는 수많은 협력업체와 회의를 하고 수많은 기업가들을 만나며 느꼈다. 가치를 제대로 제공하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찾아갔다. 반대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왜 이런가? 이유는 간단하다. 돈은 가장 공정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얻는다고 느끼면 그 거래를 계속 이어간다. 거래는 사람들의 만족과 신뢰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나 반대로 지불한 가치보다 적은 대가를 얻는다고 느낀 순간 사람들은 거래를 끊는다. 이것이 시장의 언어이고 돈이 움직이는 방식이다. 특히 나는 이렇게 확신했다. 불공정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돈은 가치가 더 큰 사람에게 모인다. 이는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거래는 단순히 물건과 돈이 오가는 과정이 아니다. 정보, 신뢰, 명성, 해결책, 감정, 시간, 이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다. 그리고 거래는 언제나 상호 이익을 필요로 한다. 일방적인 거래는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거래를 보는 방식을 보라고 말했다. 가치를 남기려 하는 사람은 결국 큰 신뢰를 얻고 큰 거래를 구축한다. 그러나 남에게서 뺏으려 하거나
최소한만 주려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는 태도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가치를 높이려면 먼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능력을 시장의 문제와 연결해야 한다. 돈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경로를 따른다. 가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에게 돈은 자연스럽게 몰린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다. 돈은 잡는 것이 아니라 오게 만드는 것이다. 가치를 크게 만들고 신뢰를 단단히 쌓고 공정한 거래를 지속하는 사람에게 돈은 멈추어 서고 머물고 쌓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치보다 적게 주는 순간 돈은 떠나고 가치보다 많이 주는 순간 돈은 몰려온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의 길을 걷는다. 거래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가치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구며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 깊게 체감했다. 사람의 미래는 재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결정된다. 태도는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결국 돈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부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태도, 가치, 행동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이다. 사람들은 흔히 나중에 잘 되면 바꾸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세계는 정반대다. 바꾸어야 잘 된다. 태도가 변해야 돈이 움직이고 생각이 바뀌어야 기회가 열린다. 돈은 그저 그 변화를 확인한 뒤 따라오는 현상일 뿐이다. 지금의 당신은 오래전 당신이 만들던 삶의 결과다. 현재의 선택, 현재의 사고방식, 현재의 태도가 모여 오늘의 모습을 만들었다. 따라서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당신 역시 오늘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책임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게 된다. 부유함은 돈의 크기가 아니다. 부유함은 사고의 넓이이며 태도의 깊이다. 가치를 볼 줄 알고 문제를 기회로 해석하며 거래의 본질을 존중하고 감사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돈은 태도를 보고 움직이는 자원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특출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오래 성장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자신을 단단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감정보다 원칙을 따르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안정보다 성장을 선택하는 사람. 이러한 태도가 결국 부를 끌어오는 힘이 되었다. 부는 결국 가치의 총합이다.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가치, 제공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치. 이 가치가 클수록 돈은 더 많이 모이고 가치를 꾸준히 유지할수록 돈은 오래 머문다. 사람들은 부자를 운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문제로 보인다. 반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문제가 와도 기회로 보인다. 지금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시작은 단순하다. 하루 10분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가진 가치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작은 점검이 결국 큰 방향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미래는 이미 오늘 정해지고 있다. 태도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돈의 흐름이 바뀐다. 그리고 결국 그 흐름이 당신이 살아갈 10년을 결정한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돈은 결과이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가치, 신뢰, 책임, 감사라는 네 가지 뿌리에서 자란다. 이 네 가지가 단단한 사람에게 돈은 기꺼이 머문다. 이것이 내가 평생 경영을 하며 얻은 가장 확실한 결론이다. 미래의 부는 오늘의 태도에서 시작된다.